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마디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위탁 판매를 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대량 구매나 특판, 문의에 대처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판은 특별 판매를 이야기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1번과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것 외에 그 외에 모든 판매는 전부 그냥 특판으로 통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은 지금 가끔 이런 연락이 옵니다. 많이 구매하고 싶은데 재고가 있냐? 할인이 되냐? 계좌 입금이 가능하냐 등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연락들을 잘 대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특판권들은 잘 안 되면 시간만 뺏기고 고생만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운이 좋으면 대량 구매로 이어지면서 꽤 큰 수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특판 문의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순서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초보자분들도 많으시니까 순서대로 차근차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문의가 들어오면 공급사에게 빠르게 문의를 합니다. 도매매같이 공급사 연락처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냥 전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편한데 온채널처럼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곳은 어쩔 수 없이 문의글을 남기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공급사 연락하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연락이 잘 안 돼서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고객한테 공장에 확인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벌고 난 다음 조금 여유있게 대처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문의를 받자마자 네 고객님, 제가 바로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공급사에서 회신이 늦어지면서 여러모로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공급사와 바로 연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첫 번째라서 일단 연락만 되면은 가능성은 꽤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급사한테 문의를 할 때 재고, 가격, 결제 방법,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 초보 티를 안 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초보의 예시를 들어보면, 고객이 이 상품 100개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공급사한테 그대로 물어보고 재고가 있다고 하면 고객한테 네, 100개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고객이 혹시 할인은 좀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그걸 또 공급사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안 물어보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이 고객 입장에서도 신뢰가 되지 않고요, 공급자 입장에서 좀 답답하겠죠. 그래서 고객이 전부 물어보지 않았어도 가능성이 있는 거는 아예 한 번에 물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 예시를 보면은 구급함 2000개가 있냐고 고객이 물어봤는데 공급사한테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상품 코드 뭐뭐뭐인 구급함 재고 2000개 있나요? 그리고 대량 구매하면 혹시 할인은 얼마나 가능한지, 결제는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지, 혹시 따로 입금해드리고 계산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두 번 안 물어보게 처음부터 재고, 가격, 결제 방법, 이걸 한 번에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특판 하려면 알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재고 유무는 당연하겠죠. 네, 이건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 가격 할인 여부도 물어본 김에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1000개 단위로 할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몇천 개를 사든 아예 할인이 안 되는 상품도 있어요. 이거를 미리 파악해놔야 나중에 고객이랑 협상할 때 조금 편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은 우리가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알았지만 사실 이 도매 사이트 꼭 통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도매매가 참고로 수수료가 5에서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연락해서 결제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5%는 바로 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의해야 할 점은 도매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면은 거기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초보 때는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하시고요.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공급사와 통화 한번 해보면 약간 느낌이 오거든요. 조금 불안하다, 혹은 여긴 괜찮겠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어쨌든 도매 사이트에 입점해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문제가 막 생길 확률은 조금 적긴 합니다. 그래서 결제 방식은 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는데, 이 결제 방법도 그냥 처음에 문의할 때 아예 같이 물어봐 놓으면 좋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나중에 물어볼 것 같으니까 미리 다 물어보는 거고요. 참고로 지금처럼 구급함 2000개 이 정도 수량이면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이야기 잘 하시면은 공급사에서 그냥 할인을 5에서 10% 정도 해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매매를 안 통하면 도매매 수수료를 포함해서 총 10에서 15%가 할인이 되는 셈이니까 이걸 바탕으로 고객이랑 이야기를 잘 하시면 좋은 거죠. 물론 상품에 따라 다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공급사와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과 협의를 합니다. 결국 재고와 가격이 가장 중요하니까 잘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 고객의 추가 문의 사항 중에서 공급사와 따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고객한테는 공장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끔 그냥 대놓고 공급사나 위탁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당연한 거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내 물건이 아니라 내가 남의 상품 그냥 가져다가 판다는 거, 이걸 알게 되면은 당연히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서 공급사 같은 표현보다는 공장 직출고를 하고 있다. 요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협의할 사항을 잘 이야기해 주시고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제 방법 및 시기입니다. 일단 이런 특판권은 마켓을 통하지 않고 입금을 받은 후에 세금 계산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켓 수수료를 내지 않으니까요. 옥션 11번가는 수수료가 13%나 되죠. 그래서 사실 현금 받고 계산서 처리하면서 5% 정도 그냥 깎아줘도 훨씬 남는 장사인 겁니다. 그래서 현금 결제 유도를 하되 꼭 카드 결제를 해야 된다라는 고객이 있으면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스마트스토어로 결제를 받는 게 좋아요. 자, 그 고객이 11번가에서 본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스마트스토어에 같은 상품 하나 올리고 가격만 동일하게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상품을 정식으로 열심히 올리실 필요 없이 기존에 올라가 있는 상품을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만 바꾸고 금액만 맞춰서 결제를 받으시면 되고요. 스마트스토어 링크를 보내주면서 결제를 받으면 2에서 3% 수수료로 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견적서나 거래명세서를 요구하면 작성해서 보내줍니다. 특판의 경우 견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작성해서 보내주면 됩니다. 지금 이미지 보시면 회사 정보를 적고 아래에 상품명과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수량 옆에 단가라고만 적혀 있죠. 제가 일부러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편하게 적으시라고 이렇게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파일들은 아래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셔도 됩니다. 원래는 공급과액과 세액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부가세를 따로 적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잠시 후에 홈택스 세금계산서 발행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는 모든 상품은 부가세 포함이죠. 자, 그래서 굳이 번거롭게 견적서 단계에서 부가세를 나눠서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판매 가격이 10,000원이고 수량이 100개다. 그럼 100만 원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적는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래 명세서도 간혹 요청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거래 내역에 대한 명세서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상품 정보 기재하는 거는 견적서와 동일하고요. 대신 상단에 내 회사 정보와 함께 상대방 회사 정보도 같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 업체 정보를 안다면 그 정보도 그냥 같이 적어서 보내줘도 되고요. 내가 모른다면 그냥 내 업체 정보만 넣어서 상대방이 쓸 수 있게 이 엑셀 파일을 그대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거래명세서는 이렇게 엑셀 파일 자체로 보내도 별 문제가 없는데 견적서는 정식 서류이니까 도장 직인도 넣고 PDF로 변환을 해서 정식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끔 비교 견적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같은 상품은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적은 타 업체의 견적서가 필요합니다. 기업 특성상 꼭 비교 견적서가 2개 이상 들어가야 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런 거니까 견적서 양식도 다른 걸 하나 구하시고요. 지인 등에게 도움을 청해서 다른 회사 업체 정보를 넣고 내 공급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변에 부탁해서 비교 견적 하나 해달라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 견적을 낸 업체한테 실제로 전화가 가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비교 견적서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아예 모르는 업체 정보를 그냥 가져다 쓰는 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해 주세요. 5번째, 결제 방법에 따른 증빙 처리입니다. 먼저 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마켓에 카드 결제 내역이 증빙이 되니까요. 그 결제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말해주면 됩니다. 간혹 마켓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나서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미 마켓에서 결제를 한 것 자체가 증빙 서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계산서를 발행을 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중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에서 결제를 했다면 마켓에서 직접 결제 내역을 출력해서 증빙으로 사용하셔라 라고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가 아닌 입금 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는 고객에게는 입금을 받고 계산서 발행을 해주면 되는데 계산서 발행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택스로 들어가서 조회 발급에서 발급을 선택합니다. 먼저 공급받는 자 정보를 채워주시면 되는데 사업자 번호를 넣고 상호부터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 적고 나면 아래에 품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견적서와 동일하게 키보드 마우스 세트로 말씀드릴게요. 규격은 넣을 필요 없고 수량 100개에 단가를 10,000원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보시면 합계 금액이 110만 원인 게 보이시죠? 홈택스는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나눠져서 나와서 내가 넣은 10,000원, 이 단가가 부가세 별도 금액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걸 총 100만 원을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맞추려면은 아까 넣은 단가에서 1.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부가세 포함 단가가 10,000원이니까 10,000원에서 1.1을 나눠주면 9,091원이 되고요.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 100만 원이 아니라 총액이 100만 10원인 게 보이시죠? 이게 부가세 별도 기준으로 방금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 건데 총 금액을 맞춰야 되니까 이걸 맞추려면은 중간에 계산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총 금액에 100만 원을 넣고 계산을 다시 눌러주면은 해당 금액에 따라서 살짝 원 단위가 맞춰지면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합계 금액이 100만 원으로 잘 맞춰진 게 보이시죠? 계산서는 이렇게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견적서도 사실 이대로 똑같이 쓰셔도 되는데 굳이 견적서에서도 1.1을 나누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어차피 받을 총 금액은 동일하니까 그렇게 약간 간소화해서 적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계산서 발행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 간이사업자라서 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상대방이 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계산서 발행은 안 되지만 지출 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홈택스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을 누르고 들어오면 발급이 가능한데요. 용도는 소득공제와 지출증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우리가 흔히 직장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현금 사용하고 휴대폰 번호 기재하고 받는 거 이게 소득공제용이고 사업자 대상으로 하실 때는 지출증빙을 선택을 하고 수단 번호에 상대방 사업자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세금 계산서나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이나 회계 처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잘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물론 보통 담당자들은 세금 계산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긴 한데 잘 얘기하셔서 지출 증빙으로 해주겠다. 회계 처리는 똑같으니까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회계상 처리보다도 간이사업자라는 것 자체 때문에 큰 기업들은 약간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특판하려고 일부러 간이 안 하고 일반 사업자부터 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간이사업자로 세금 혜택 받으면서 운영을 하시다가 어차피 나중에 매출 늘면은 자연스럽게 일반 사업자로 넘어가시게 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특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봤는데 전체적인 이 프로세스가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잘 연결돼서 결제하고 계산서 발행까지 깔끔하게 잘 되는 경우가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대량이나 특판은 한번 성사가 되면 마진도 높고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대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랜 기간 위탁 판매하면서 고정 거래처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런 데들은 주문도 그냥 매달 이메일이나 문자로 오고요. 저는 공급사한테 이걸 전달만 하면 되는 거라서 아주 편합니다. 지금 이게 엄청난 수익은 아니어도 정말 가장 불로소득에 가까운 수익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그동안 특판 이야기는 몇 번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견적서랑 거래명세서 양식은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서 다운받아서 사용해주세요. 그럼 다들 특판, 대량구매 대박 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